시골 생활은 상대적으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불을 피우거나 하는 불멍이나 하고 캠핑이나 갈 때나 좀 쓸 텐데 일반적으로 불 사용을 잘 안 하죠, 도시에서. 근데 시골 생활은 상대적으로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한 공기와 맑은 청정한 냇가 이런 걸 생각하고 가시면 뭐 농악병이 떠다니는 천과 아침마다 옆집에서 비닐 종이를 태우는 할머니와 마주할 때 답답하신 할 거예요. 대부분 시골에서는 그냥 드럼통 갖다 놓고 많이 태워요. 요즘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다 기능하시면 혹시라도 뭐 이렇게 구들방 같은 거에 대한 로망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장작도 떼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불의 원리랑 로켓 스토브에 대한 얘기, 그리고 포켓 스토브 오늘 우리가 만들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불을 피우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단순한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불의 3요소가 뭘까? 불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살 물질이 있어요. 산소, 온도, 세 가지. 재료, 목재, 태움을 담아서. 예, 뭐 맞습니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가연물이 뭐예요? 가연물. 살 물질. 연료가 있어야죠. 산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불씨. 점화원이라고 하면 뭐 불씨, 예. 열이죠, 열. 예. 발화점까지 올릴 수 있는 열. 이게 있어야만 연소가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연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고체 연료가 있고 액체 연료, 기체 연료가 있죠. 우리는 대부분 고체 연료 많이 쓰죠. 이제 자동차 할 때는 뭐 이런 걸 쓰겠지만 기체 연료는 거의 요리할 때 쓰고, 이건 뭐 교통수단으로 쓰고, 이게 보통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불멍을 하거나 구들방을 할 때 쓰는 거죠. 고체 연료를, 나무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것들이 할 때 우리는 오늘 어쨌든 나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불을 피우면 나무를 피우면 불 색깔이 이렇게 막 나오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나오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뜨거울까요? 파란색. 나무 떼서 파란색 나오긴 쉽지 않은데. 그 다음은 하얀색. 이거 보세요. 보통 이렇게 되죠. 탄 부분은 숯이 되고 이쪽은 이제 타는데, 보통 나무의 인화점을 450도라고 해요. 450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타는 게 아니에요. 분해가 되는 거지.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분해가 되는 과정인데, 여기에 보는 맨 밑에 빨간 부분이 600도죠. 가스와 기름이 분해돼요. 그럼 이산화탄소 타르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약간 주황색빛 나는 게 한 1000도. 그 위에 이제 노란 게 1500도. 오히려 위에 이게 막 열기 어울렁어울렁 거리는 건 400도밖에 안 돼요. 제일 뜨거운 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분해된 가스들이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연소가 돼요. 가장 뜨거운 부분 1500도 되는 거죠. 열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가스들을 그냥 태워 보내는 게 소위 말하는 연기예요, 연기. 그럼 막 눈 맵죠. 눈이 따갑고 막 연기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그게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자, 그럼 효율적인 연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이게 뭐예요? 이거 보셨죠? 기억나요? 적정실로 갔다 왔잖아요. 안 본 건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할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강사에 대한 예의. 내가 누가 가르쳤는지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보통 그냥 장작을 막 놓고 아무데나 불을 붙인 거고, 여기는 발화점을 모은 거죠. 발화점을 모아놔야 불이 더 세고 잘 붙고 잘 타요. 그죠? 첫 번째.
선생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신 거죠? 어? 네. 항상 웃는 얼굴이시죠?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요. 잘하고 있네 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라 부담이스러워. 내가 맞게 얘기하는 항상 확인받는 것 같고. 두 번째로 효율적인 연소를 하려면 이게 뭘까요? 연통이죠. 불이 타는 곳에 연통을 놔주면 불꽃이 빨리 올라가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요. 빨리 올라간다는 건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연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건 뭘까요? 불이 타는 곳에 양쪽을 단열을 하면 불이 다른 곳으로 열을 뺏기지 않고 고온으로 연소를 해요. 고온 연소가 되면 아까 말했던 불완전 연소되었던 하얀 연기까지도 어느 정도 태울 수 있어요. 더 뜨거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게 뭐죠? 냄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화덕이나 이게 뭘 올릴 때 보면 이걸 소치마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거기를 꽉 막아서 불꽃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효율 높게 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덜을 넣자면 그림엔 없는데 보통 우리가 난로 같은 걸 뗄 때 보면 밑에 재받침대가 있죠. 그냥 땅바닥에 놓고 불을 붙이는 거와 재받침대가 있어서 산소가 밑으로도 투입이 되는 거랑은 효율이 훨씬 차이가 크겠죠. 지금 말씀드린 요 5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뭘 하든 간에 불을 떼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이걸 만들어도 단순히 자르고 붙이고 해서 이거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잘랐는지 그리고 오늘 만든 난로의 아쉬운 점은 뭘까 이런 것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해보시지만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물론 저는 더 고차원적인 걸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뭐 의심하신 건가요 지금? 아 그러네요. 서로 이제 파는 거죠. 자 그러면 불 피우기 기존의 방식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피울까요? 이거는 보셨죠? 보통 어떻게 하죠? 저만을 하죠. 나무를 잔가지를 밑에 놓고 통나무들 이렇게 위에 쌓죠. 그래서 밑에다 불을 붙이죠. 그러면 뭐요? 일단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막 연기가 막 나죠 처음에. 그 다음에 그 끓음이 연기가 돼서 막 올라오면서 우예가 타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우예가 다 타서 중간까지 해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연기가 나요. 아까 말했듯이 나무가 분해는 몇 도가 필요하다고요? 450도. 띵동. 줄 게 없네. 칭찬 포인트 1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떼었던 방식이긴 한데 굉장히 불완전 연소가 오래 지속된다. 그렇다면 하방 연소식 이게 이제 적정기술에서 이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맨 위에 잔가지들을 놔요. 불쏘시개. 이거 불을 붙여. 점화를 하면 장작이 밑에 게 가열이 되겠죠. 450도가 되기 전까지 장작은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훨씬 적겠죠. 그러고 다양성 연기가 이제 달궈지면 슬슬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연기가 올라오면 우회가 뜨겁죠. 그 뜨거운 이 연기가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연소가 돼요. 그럼 아무래도 불완전 연소가 덜 하겠죠. 이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가 아예 안 나진 않아요. 나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게 450도가 돼서 분해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옆으로도 가겠지만 이를 통과해서 더 많은 화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꽃을 통과하고 완전 연소에 이른다 해서 하방 연소식이 가장 효율적인 불을 피우는 방식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지 몇 년 됐을까?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발견이다 하면서 벌써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6, 7년이 넘었는데 문제는 많이들 하지 않는다. 왜?
불 피는 맛이 없대. 예? 뭔가 좀 이렇게, 예? 불이 확 올라오고 막, 그래야 좀 맛이 나잖아요. 아궁이도 이렇게 한때 그렇게 연기가 나는데도 밑에다가 막 쑤셔 넣어가지고 막 토치로 막 불 붙이죠. 아무튼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이 확 올라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불쏘시개가 밑에 장작을 충분히 가열을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아무래도 뭔가 이게 파이어! 이런 느낌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자, 오늘 할 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한 것 같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스토브의 원리와 구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켓 스토브는 네덜란드의 이름이 참 쎄. 라리 비니 아르스키 박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고안을. 처음에 고안한 이유는 제3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도 제3세계, 이제 남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들 보면 화덕에서 나무 불 지펴서 이제 빵 해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집 안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 연기가 너무 차가지고 눈 따갑고 폐 질환에도 걸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만 봐. 이걸 보지 마시고. 예, 이거 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착안한 거예요. 고효율로 연기를, 그러니까 완전 연소를 시켜서 연기도 거의 나지 않게 하는 고효율 화덕이 시초입니다. 1980년대니까 그렇게 나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보시면 단순해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이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스토브 내부에 수직 형태의 화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 옆은 단열을 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기 상승관이라고 돼 있죠? 상승 길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모아서 때리고, 그 양옆에는 단열을 해서 고온 연소가 가능하게 해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단순하죠? 근데 이게 우리 아직 있나? 창고에? 포켓 깡통 스토브 우리 만든 거. 내 건데. 안 가져갔는데. 그것 좀 하나 가지고 와 보실래? 응. 이거 여러분들도 아마 만드실 거예요. 곡성가면 요번에 만드나 이거? 아니요. 안 해? 이렇게 쉽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쇠판 하나로 그냥 재받침대 만들어서 공기 투입 원활하게 했고, 흩어지지 않고 장작을 그 원 안에 모아서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죠. 엘보가 있고 뚫어서 끼고 이 사이를 단열을 하는 거죠. 단열재로. 간단하죠? 이 구조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단열재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예전엔 연탄재. 네. 그리고 지금은 펄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돌조각 같은 건데 그 돌멩이를 구워서 가볍게 만드는 게 어딨냐면, 여러분들이 그 왜 화분 같은 거 사시면 흙 안에 하얀 돌멩이 같은 거 막 들어있죠. 상토 같은 거에도 들어있죠. 네. 그거예요. 그게 원래 돌인데 돌을 고온으로 구워낸 겁니다. 그게 펄라이트거든요. 그거를 이 사이에 넣으면 단열재로도 씁니다. 그리고 단열재는 굉장히 많아요. 예. 단열 벽돌도 있고 뭐 내화 벽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로켓 스토브를 만약 직접 만든다면요, 화구랑 연통을 이렇게 미음자로 연결할 때 그 용접?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연통 끼워서 팔아요. 저거 보이세요? 엘보 저런 걸 팔아요. 엘보, T자 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따로 그 뭐죠? 공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구멍이나 이런 건 없네요. 이거 되게 단순한 거죠. 다른 데 공기가 있으면 안 되죠. 열기가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투입구 공기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2차 공기 투입구가 있는 거 말고는 필요가 없어요. 택수님 이거 해보셨어요? 왜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옆에서? 그림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못 보셔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예요. 옛날에는 만드셨는데 요번 안 만드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만든대요. 입구하고 출구 단면적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는데 공기가 최대한 다 입구랑 출구? 네, 공기가 가장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과 이거 따라 달라, 사이즈. 이거 너무 촘촘하게 해서 안 되네. 하여튼 이거 열면 이 안에 폴라이트가 들어있어요. 아, 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요거가 참 그 실습하기 좋은 게 만드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함석 가위로 구멍을 내시고 글라인더도 쓸 필요가 없고 함석 가위로 자르고 이 통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쉽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다 만든 다음에 라면을 우리가 끓여 먹어요. 불을 어디다가? 불을 여기다 지피죠. 여기다 이제 딱 냄비를 하나 얹어놔. 그러면 셀감을 뭘 주냐면 나무 젓가락을 줘요. 몇 개 줄까? 3개, 50개. 10개, 3개 좀 너무 하셨고 10개 10개면 충분합니다. 나무 젓가락 제가 5개로 끓여봤어요. 5개까지. 5개로 라면을 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만들고 라면 끓이고 같이 먹고 굉장히 만족하고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가져가. 우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못하게 된 거야 이번에. 아, 확정이 안 됐다는 거야. 하나씩 만들면 안 돼요? 아니, 네. 다 가져가야지. 이게 왜 내 건지 알아요? 그래서 와 하고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버스 타고 사당에서 내렸어. 근데 지하철 타고 가져가긴 그렇대. 차장이 그냥 가지세요 하고. 그래요 하고 나는 필요 없었는데 이거를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2호선을 타고 내가 전철을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 거가 된 거예요. 2호선 타고 갈아타고 사당에서 또 여기까지 40분 동안. 포인트 쓸게요. 네? 식탁 포인트로 살게요. 포인트가 레벨이 있어. 이게 큰 거였어. 이거는 여기, 그 포인트는 여기. 네? 요거 일단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보십시오.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빈 깡통 구하시고, 이 엘보는 꼭 스테인레스가 아니더라도, 그 철물점에 가면 연탄난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함석으로 된 연통 싼 거 있거든요. 그거 L자 잘라다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폴라이트는 그 모종파는 하우스로 막 꽃 파는 데 있죠. 거기 가면 팔아요. 20kg씩. 네, 그걸 사다가 넣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게 이거고요.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간단하죠? 여기 재받침대 있죠? 장작을 투여하고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단열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고온 연소가 되고 불이 다른 데로 새는 게 없이 바로 여기까지 올라와서 엘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투입구보다 여기가 더 길죠? 연통이 길면 길수록 상승 기류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확 빨리 올라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길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아, 도달이 안 되겠어. 네. 여기가 열기 다 빠져나가면 없겠죠? 그래서 딱 적당한 정도로, 이 정도 가장 적당한 거야. 그래서 발생을 하면 이 열기들이 고스란히 소수로만 가죠. 단열이 잘 돼 있어서 이쪽으로 열기를 빼앗기지 않고 이 열을 그대로 소수로만 보내기 때문에 나무젓가락 5개로도 라면을 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효율 화덕을 만들어서 3세계에 보급을 했다. 적정 기술의 중요한 지점은 누구나 손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복잡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업자들은. 중요한 건 원리를 알고 그걸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났어요. 아까 여기 저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로켓 매스 히터인데 그런 복잡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드가스 스토브라고 하는 건데 이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단순히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스테인레스로 돼 있고 분리가 돼서 이렇게 탁탁 접으면 요만해요. 요만큼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한 4만원 돈에서 차이나게 믿습니다. 뭔가 차이가 나요. 신유정씨 검색해서 한번 사도 좋아요. 불멍하기도 좋고.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단 여기 불받침 재받침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통이 하나 있어서 불을 가운데로 모아서 때우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공기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여기서 들어와. 그죠? 밑에서 올라오고, 중요한 건 이 올라오는 게 여기 사이가 하나 더 있죠. 이 사이로 가요. 이 사이로 가면서 뭐를 하냐면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1차는 밑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타고 2차는 여기서 해서 일로 들어가요, 공기가.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올라오는 가스와 만나면서 산소를 다시 한번 뜨거운 산소를 공급을 해주면 두 번째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가운데 불은 계속 붙어 있고 옆에서 이게 지금 옆에서 불을 쏘는 게 아니라 이게 산소예요. 2차 공기 주입구라고 하는데 이게 2차 공기 주입구인 거죠. 여기서 올라가서 1차 공기, 2차 공기 주입구.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불이 붙어서 마치 옆에서 토치로 불을 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화력이 좋습니다. 얘보다 얘가 화력이 더 좋아요. 조만한 거. 갖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되게 좋습니다. 제가 두 개 다 써봤는데 저게 훨씬 낫더라고요. 장작도 조금 들어가요. 오히려 많이 넣으면 그 공기 흐름을 방해해서 안 좋아져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얘는 2차 공기 주입구가 없죠. 1차로 끝나죠. 이걸 2차 공기 주입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파이프를 하나 넣어야죠. 파이프를 같이 올렸다가 요쯤에서 구멍을 뚫어서 옆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공기를 타고 가서 이 관 따라가다가 공기가 데워지겠죠. 데워진 공기가 여기서 이 윗부분에서 쏘아지면 저기처럼 나머지 아직 다 타지 못했던 가스들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2차 공기 주입을 하는 이유예요. 벽난로 같은 경우는 2차 공기 주입, 3차 공기 주입까지 여러 번 해요. 그리고 이 강의 들으시고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은 저희 컨테이너에 저희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에도 난로가 하나 있어요. 그 난로 보시면 2차 공기 주입구까지 있고 3차까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구조를 이해하시면 뭐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런 종류가 있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강의는 짧게 할게요. 포켓 스토브입니다. 뿅. 요게 형태가 지금 비슷하죠? 이게 지금 두 개이긴 한데 원래는 하나짜리거든요. 투입을 하고 연통으로 연기 빠지고 포켓 스토브인데 드럼통을 따서 구멍을 뚫어서 연통 꽂으면 돼요. 그러면 불이 이렇게 타죠. 밑에서 타서 위로. 근데 이게 거꾸로 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연기가 이리 올라오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승기류가 여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쭉 빨려 들어가요. 불이 빨려서 올라가는 로켓 스토브의 원리죠.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상승기류가 여기서 발생만 하면 역류하지 않아요. 쭉쭉 빨아 올라가죠.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할 건데 이게 지금 가장 단순한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열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발열부가 어디예요? 열이 나오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해서 열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서는 불을 뗐어. 여기만 좀 따뜻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를 완전히 다 분산시키지 못하고 그냥 연통으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스토브와 화덕은 달라. 그죠? 난로는 난로요. 난로는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화덕은 국을 끓이거나 데워야 되는 거니까. 불판을 데우거나 국을 끓여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열기를 모아줘야 돼요. 한 군데로. 솥이나 철판으로. 그렇지만 난로는 발열부가 많아야겠죠. 네. 그래야 여럿이 따뜻할 거잖아.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열부를. 여기서 발열하고, 여기서 발열시키고, 여기까지 발열을 시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 따뜻하겠죠. 3개가 뜨거울 테니까. 그리고 나갈 때는 이 3개를 다 데우고 그나마 좀 미지근한 열기가 나가겠죠. 충분히 우리가 열기를 뺏고 내보낼 수 있겠죠. 단점은 뭘까? 단점. 달려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죠. 그건 뭐 비슷한데 성승지루가 약할 것 같아요. 그러죠. 얘가 지금 보세요. 거꾸로 내려갔죠. 다시 올라와서 여기 한 번 더 거꾸로 내려가. 갔다가 올라가서 앵글 돌아서 또 올라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여기다 계속 드럼통 달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만들자마자 제가 와서 다음날 보고, 만들 때 안 왔었는데 다음날 보고 누가 이렇게 만드셨느냐,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만드셨느냐 라고 하고 따졌죠. 그래서 매년 드럼통을 하나씩 가져와요. 당신이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추워요. 난로를 갈 테니까 난로 하나 주세요. 그 덕정기술 가서 보셨죠? 전환기술. 거기 난로 많죠? 매년 하나씩 가져요. 그분이 만드신 거. 그래서 원래 요거 전에 쓰던 게 어떤 거냐면, 그건 이따가 얘기하구나. 하여튼 요거 전에 게 요걸 썼었어요. 하나짜리로. 이거의 이점은 뭐냐면 엄청나요. 뜨거워. 근처를 가지를 못해. 엄청 뜨거워요. 밑에만 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여기까지 다 뜨거워지니까, 발열부가 많아서. 근데 문제는 장작도 그만큼 빨리 타. 왜냐면 쑥쑥 빠져나가니까. 쑥쑥쑥.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불 조정할 때 뭘로 해요? 공기구멍으로 조절하잖아요. 이렇게 살짝 막았다가 열었다. 그게 없는 거야. 그냥 툭툭 나가죠.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요거예요. 뭐가 좀 다르죠? 가운데 차단. 열기 지연판이라고 해요. 이걸. 여기서 불을 떼면 일단 한 번 넘어야 돼. 넘는 동안 불이 지연이 되죠. 그 열기를 이만큼 다 퍼뜨리겠죠. 이 위에 쪽으로요. 그리고 넘어서 일로 바로 안 나가. 다시 내려가야 돼. 연통까지. 그러면 골고루 열이 가고 한 번에 확 빠져나가지 않고 지연이 되겠죠. 이걸 그래서 열기 지연판이라고 해요. 요것과 비슷한 게 전환기술에서 많이 밀고 있는 분어미 화덕. 분어미 화덕이라고 있어요. 요렇게 지연판 하나 갖다 놓고서 분어미 화덕이라고 하는데, 우리 온돌도 보면 구들 혹시 함실 아궁이 보신 적 있나요? 아궁이 보면 바로 안 하고 불목이라고 해요.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또 발생을 해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설치하기 전에 아까 첫 번째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있던 거 이거예요. 보세요. 잘 탈 것 같아요? 여기서 불을 태우면 바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겠죠. 일단 뜨거우니까. 여기에 원판이 하나니까 드럼통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소통을 계속 데워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서 고온 연소가 되겠죠. 고온 연소가 되고 열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 여기 막혀있으니까 못 나가. 올라갔다 밀어내야 돼. 열기를 계속.
아주 뜨거운 열기들이 계속 나와서 여기를 발열부를 데우고 일로 나가는 거죠. 밑으로 바로 안 나가죠. 밑에다 놓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일부러 위에다 놓는 거예요. 연통의 위치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열을 빼서 고온 연소까지 시킨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엄청 뜨겁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료는 덜 쓰겠죠. 저기 보통 밑에가 아래로 톡 튀어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거요? 보통 밑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 어떤 거 얘기했어? 여기? 아니요, 아니요. 홀도 불뚝 옆. 요거? 네, 그거. 아, 너무 디테일한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요거는 캡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통은 이게 실내에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벽이야. 예? 여기가 벽이고 이게 바깥이다. 그럼 이런 캡을 설치해서 뭘 받으죠? 목초액. 목초액을 받을 수 있죠. 여기다가 드라이버로 구멍을 좀 뚫어 놓으면 내려오면서 목초액이 걸리죠. 왜냐면 바깥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물속에 수증기가 있으면 그죠? 소주 고리로 내려보셨어요? 소주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청주를 끓여서 알코올이 올라가는 거를 소주 꼬리가 식혀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죠. 그게 알코올이잖아요. 그게 소주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이치인 거죠. 기온차를 이용해서 목초액이, 그러니까 이게 실내에 있으면 기온차가 얼마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벽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바깥은 추우니까 수증기 생겨서 물방울처럼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게 목초액이지.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네. 요거를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용접을 좀 해야 돼요. 요 가운데 있는 철판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 잘라가지고 철판을 말아서 피스를 박아가지고 위에 뚜껑이랑 붙여서 하는데, 물론 이제 피스로 박아서 할 수도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 쪼개가지고. 근데 저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걸 만들 겁니다. 포켓 스토브 가장 기본적인 거, 열기 지원판 넣는 거. 그래서 구멍은 좀 다르겠죠? 투입구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아니라 연통이 밑으로 나오겠죠. 요걸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대답도 안 나오는 건 어떤 거지? 대답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대답도 안 했다는 거는 할 마음이 없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한번 해봐요.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신유정 씨 한번 해볼만 하겠어요? 그럴래요? 고마워요. 정민성님 하지 마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안 해보셨어요 이거? 아니, 궁금해가지고. 응,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아까 이게 네? 상승 기류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발열되는 양을 따지면 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발열되는 양과 상승기류는 비슷하다고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게 종류가 다른 거야. 발열은 많이 하면 좋은데 네. 상승기류는 어쨌든 걸리적거리는 게 많을수록 기류가 적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승기류의 문제라는 거는 일단 연소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연소가 안 되잖아. 난로인데 불을 못 붙이겠어. 더럽게 불이 안 붙어. 불 한번 붙이려면 여기가 다 연기로 가득 차.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그 당시 사무처장이 비상한 두뇌를 가해서 어떻게 붙였을까? 그렇죠. 네? 배출기를 달았어요. 돈 주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그 추운 겨울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누군가가 이걸 매달아놓는 사진이 아직도 걸려있나? 어쩔 수 없이 배출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뗄 때는 네. 처음에 점화 시에는 강제 배출을 시켜요. 왜냐면 이 연통이 다 달궈지지 않으면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 달궈질 때까지 강제 배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불이 잘 되면 꺼야 돼요. 왜냐하면 안 끄면 계속 빨아당기니까 뜨거운 열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이 3개가 되니까 네. 가끔 역류를 해. 아, 그래서 연결하는구나. 역류가 하죠. 그러니까 활동가 입장에서는 귀찮잖아. 그냥 켜놔. 왜? 장작은 내가 가져온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갖다 놔야지, 장작. 그죠? 내가 가져오는 장작이라고 생각하면 그 귀찮은 사람도 어떻게든 살짝 떼가지고 아껴서 조금만 떼고 싶잖아. 그잖아요. 근데 강제 배출기를 틀어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금방금방 타 나가요. 아. 계속 빨아당기니까. 소리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보입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네. 가서 보세요. 아. 동그란 거 하나 걸려있어요. 배출기는 아주 크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연탄가스 배출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정도만 해놔도 충분해요. 아,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문제점과 이거의 장점, 이걸 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건 선택인 거예요, 자기. 그거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건 얘는 기본적인 스탠다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길이로 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았다. 근데 그걸 변형을 시키시려면 많은 실험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거의 실험의 대상이 됐던 거죠. 이 실험으로 2년을 버텼어. 아. 이건 실패라는 게 입증이 됐어. 나름 이것도 머리를 쓴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배워야 나간다는 걸 만든 사람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셨죠? 괜히 걸적거리지 이게 뭘까? 처음에 점화를 시키기 전에 토치를 가지고 여기서 쏴. 그래서 여기를 데워. 그래야 불이 빨리 빨려갈 테니까. 그래서 불을 데우고서 여기서 점화를 시켜라. 라고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내가 보기엔 저건 이론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년 난로를 하나씩 가져온다. 네. 아시겠죠?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없으세요? 있으세요? 지금 아니면 질문 안 받을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좋은 장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요거 없애버리고 여기가 요거를 이것처럼 만들면 발열부가 줄어들겠네. 저거니까 하나짜리를 만들 거예요. 발열부는 줄어들겠지만 이게 그렇게 발열을 많이 했느냐? 이 페인트가 하나도 지워지지 않은 걸 보세요. 발열을 많이 했느냐? 이제 보세요. 발열을 많이 하면 이렇게 돼야 돼. 발열을 많이 했느냐? 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응? 그죠? 답이 됐습니까? 네. 그거는 발열이라기보단 여기서 뜨거운 여기가 내려가면서 난 길인 거죠. 요거하고 요게 가려를 되는 이건 녹슨 거예요. 삭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겨울에 여기 장갑 같은 거가 올려놓은 거. 안감! 자,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2시 20분이니까 2시 반에 실습을 저 닭장 앞에서 할게요. 여기 좀 좁으니까. 그래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 저 밖에 있는 스파이럴관 저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림을 보면 요 위에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은 이 그림 뭐예요? 어? 이 그림은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이거는 뚫을 때 쓰라고. 뚫을 때는 여기 화살표 있죠? 네. 이쪽에 위치를 넣어야 돼요. 얘는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 돌아요. 계속 돌아. 가장 풀 파워를 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사를 박을 때는 여기 보면 1부터 쭉 써 있어요. 1부터 이건 이제 15까지 써 있죠. 이건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인데 너무 세게 박으면 피스가 계속 들어가 버리면 나무를 먹어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만 받고 더 받고 싶지 않다.
그럼 이 강도를 조절을 하면 그 이상은 다다다다다 하고 안 돌아요. 보실래요? 이렇게 더 안 돌죠. 지금 살짝만 잡아도 이렇게 돌죠. 근데 요거를 10으로 당겨 놓으면 좀 더 세져요. 멈추는 강도가. 그렇게 조절할 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보통 이쪽에 있어요. 화살표가 있고, 이쪽을 누르면 잠기고, 이쪽을 눌러서 나오면 풀리고, 방향을 해주는 거예요. 어허, 이런 신세계가. 맨날 드라이버 돌리다가. 그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을 뿌쭉 나오죠. 이 세 개가 모여서 잡아줘요. 그래서 이 앞에 이걸 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드릴이나 뭐 어떤 날 같은 걸 낄 때 이걸 넣으시고 최대한 벌린 다음에 들어갈 때까지 벌리고 잡으시고 다시 조이면 잡혔죠. 그럼 이제 안 빠져요.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풀을 때는 풀리는 데를 누르고 여기 잡아야겠죠. 네. 안 그러면 그냥 얘만 도니까 잡고 누르면 풀리죠. 이렇게 껐다 뺐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드릴은 또 하나 있는데 이펙트 드릴은 좀 이따 설명하고, 이 드릴은 살살 누르면 살살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단, 2단이 있어요. 지금 2단이죠. 이렇게 당기면 1단. 1단은 굉장히 저속이야. 끝까지 해도 이 정도 속도. 근데 2단은 더 빨리 돌아요. 그 대신 힘은 조금 약하겠죠. 네. 강력하게 뭔가를 박아야 된다. 그럼 1단으로 해놓고 돌리는 게 좋습니다. 드릴을 뚫을 거나 할 때는 그게 좋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드릴을 쓰실 때는 장갑을 벗으세요. 왜? 장갑이 하다가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힘이 세서 손가락이 거의 말려 들어가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맨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드릴 작업을 할 때는. 3M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3M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눈빛이었는데 그것도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명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팩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마들이. 똑같이 드립이에요.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은데 얘는 1단, 2단이 없어. 그냥 천천히 잡으면 천천히 들고 세게 잡으면 끝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꽂으면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게 돼 있거든요. 잡아당기고 빼면 되고 꽂으면 돼요. 그럼 안 빠져. 그리고 얘는 이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빡빡 펴있는 애들 있죠. 어지간하면 잘 안 빠지는데 더더더덕 하면서 안에서 두드리면서 빼요. 충격을 주면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박혀요. 공그리에다가 그것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이팩을 많이 써요. 이게 좋기는 한데 저것도 저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이팩은 그 대신 드릴이 없어요. 드릴. 아까 저 보셨죠? 드릴? 나무에 구멍 뚫는 거? 아, 너무 부지런해. 곳에 또 집어넣어놨어? 얘는 이팩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걸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팩인데 이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저게는 아까 지금 드릴 그림밖에 없었는데 망치 그림이 있는 게 있어. 그걸 드릴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공글이나 이런 거 깰 때 보면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깨는 애가 있어요. 한마드릴.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그런 무선으로는 한마드릴이 별로 없고 유선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우리가 유선도 있는데 큰 거 드드드드 쓰는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더 써보신 분? 무서운 사람들.
이번에 아, 이거네. 농촌생기 가가지고. 옹필생기 갔다 오셨구나. 네. 이게 이거밖에 없나? 더 있을 텐데 밑에가? 이거 왜 구석이 하나가 없냐? 요 밑에 검은 거 모르겠어요. 내가 안 어디로 갔네? 모르고 있어요. 그거 하나 차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라인더. 그 공구 중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애입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날을 갈아 끼면 나무도 자를 수 있고 쇠도 자를 수 있고 돌도 자를 수 있어요. 날만 갈면 돼요. 지금 이 날은 연마석이 아니라 쇠 자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쇠를 자르면 점점 닳아서 없어져요. 그라인더는 힘으로 자르는 게 모든 공구가 그렇지만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이 자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대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얘가 타고 내려갈 때까지 난 잡아주는 거야. 그래야 얘도 덜 달아.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잘릴 때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아있잖아요. 탁 칠 수 있어요. 탁 쳐버리면 이게 내가 힘을 꽉 안 주고 있으면 탁 치면서 나를 자를 수 있어. 생각만 해도 참 쫄깃쫄깃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불똥들이 막 튀잖아요. 그게 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항상 가능하면 안경 쓰신 분도 막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선수들도 그러다 많이 다쳐요. 막 심지어는 서열관을 자를 때도 이렇게 해서 자르는 사람이 있어. 명을 앞당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지금 웃었지만 나중에 막 작업을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그냥 그 기심이 돕니다. 기심이. 네? 트랙터도 그렇고 콤바인도 그렇고 돌면 멈추질 않아. 잠깐 멈추면 되는 걸 그걸 그냥 안 멈추고 해보려다가 사고가 나요. 아무리 귀찮더라도 꼭 힘을 주고 하셔야 되고, 이걸 또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불꽃이 나한테 와야 돼요. 이걸 반대로 달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 불꽃 따가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불꽃 돌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퀵백이라고 합니다. 탁 걸리는 순간 탁 튀어요. 탁 튀거나 내가 안 튀면 이게 날아가서 꽂히거나. 그래서 조심해야 돼. 어거지로 힘으로 하면 그렇게 순간 걸리면서 퀵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가 잘라갈 수 있도록 손만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스위치가 좀 특이해. 이렇게 걸려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탁 위로만 밀면 이러고 계속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누르면 걸려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고 끈 다음에 이렇게 끄잖아요. 끄고 이거 어떻게 내려놓냐 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코드를 빼십시오. 날 갈다가 돌아버리면 정말 돌아요. 요 뒤에 보면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누르시면 스토퍼예요. 걸려. 안 그러면 계속 돌아. 눌러서 걸려. 걸린 다음에 요게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동요. 이게 얘 거가 아닌데? 또 없어 이거? 이거인가 봐요. 이렇게 걸리면 구멍을 여기다 껴요. 끼고 이렇게 돌리면 풀려요. 요거 방향을 잘 모를 때는 제가 항상 말해요. 분해할 때 그대로 두라고. 이대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거꾸로 끼시면 안 돼요.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가 파여 있죠. 겉에가 얘를 누르는 거야, 지지해서. 근데 사람들은 여기 가운데가 볼록 나왔으니까 얘가 얘를 누르는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거꾸로 껴. 그럼 안 돼요. 이렇게 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끼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먼저 부르실 수 있죠. 빠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얘가 전심을 다해서 이 넓은 원으로 얘를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헛돌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압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이유가.
해서 그대로 빼놓으세요. 그리고 새 거를 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앞뒤가 없어요. 그냥 끼시면 돼요. 끼시고 보시고 잘 합쳐야 된 거 이렇게 해서 다시 조이고 스토퍼를 누르시고 걸렸죠? 그러면 껴서 다시 조이면 됩니다. 그러면 됐어요. 아셨죠? 이게 이제 관 하나 잘라도 이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그때부터 쓰셔야 돼요. 이 스토퍼는 있는데 저게 없어. 저 도구가. 이거 그냥 잡기술이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 풀립니다. 근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임시 방편이에요. 이렇게 해도 조여지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뭘 할지. 저희가 이걸 뜯어냈는데 아직 쓸만해요. 그죠? 이걸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그래서 이걸 활용할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열기 지원판이 있는 포크 스토브. 그럼 일단 뭘 해야 될까? 판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구멍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장작 투입구가 있고, 위 연통 장작 투입구가 하나 있고, 연통이 있고 그랑기판이 있어야 되고 열기 지원판 들어가고, 연통은 어디로 가요? 아래로 위로 있었던 거 같은데. 아래로 아래로요. 아래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잘했나요, 제가?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셨네요. 먼지가. 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열기 지원판을 설치한 의미가 있겠죠? 그럼 여기 구멍 막아야겠네요.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죠. 거꾸로 뒤집으면 되죠. 그죠? 뒤집으면 상태가 어떠냐 봅시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구멍이 몇 개 있긴 한데. 이런 것까지는 사전에 없던 얘기인데. 여기에 뚫면 되잖아요. 그렇지. 돈도 안 내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수업료 내고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말한 대로 여기다 구멍을, 장작 투입구를 여기다 뚫으면 되겠죠. 네. 얘는 그럼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건데 얘를 어떻게 막을 건가도 고민을 해보세요. 얘 안 막아놓으면 일로 연기 나오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막아야 돼? 봐. 잘라내고 용접해. 용접까지. 오늘의 목표는 용접하지 않고 만들기. 시골에서 알아두면 좋은 기술이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고 3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대관. 목공. 목공을 하실 줄 아시면 쓰임이 많죠. 나무로 이렇게 정자도 짓고. 근데 그 다음으로 더 인기 있는 게 있어. 뭘까? 대관 전기. 전기 할 줄 아시면 돈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돈이 돼. 뭘까? 쇠를 다룰 줄 아시면 돼요. 용접. 이 세 개는 시골에는 목공과 전기와 배관, 용접이 있을지언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용접이라. 용접은 여러분들이 상권회나 전환기를 가서 또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들어야 되니까. 오늘은 용접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 저희가 저거에 스파이럴관이라고 해요. 스파이럴관은 원래는 연통이 아니에요.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저거? 잘 기억 안 나요? 그렇지. 한기구로 써요. 고깃집 같은 거 보면 이만한 저런 관이 옥상으로 쭉 올라가 있죠. 그게 다 스파이럴관이에요. 고깃집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서 고기 굽잖아요. 그 위에 보면 저 관 이만한 게 이렇게 지나가. 그런 환기용으로 쓰는 관입니다. 스파이럴관. 근데 이거를 저희가 연통으로 사용을 해요. 일반 연탄 난로 같은 연통 함석판은 금방 사가서 1년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그거보다 강도가 좀 나은 스파이럴관. 근데 가장 좋은 건 스텐관. 스테인레스관이라고 하면 안 돼. 스텐관. 한국적 용어를 쓰세요. 스테인레스 관은 가장 좋습니다. 연통으로.
그런데 거의 뭐 가격이 한 서너 배 더 비싸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효율적인 스파이럴 관을 씁니다. 여기에서 쓸 땐 기압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장작 투입구는 200mm 200mm면 지름이 20cm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통은 저거는 150mm입니다. 200mm와 150mm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mm를 뚫어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150. 150을 뚫어야겠죠. 높이는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한 요만큼 띄어서 여기 좀 띄우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 좀 뚫린 게 있어 하나가. 이게 지금 왜? 이 양반들이 우리한테 2만 원이면 사거든요, 드럼통. 그걸 아끼려고 그걸 막아 갖고 왔어.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만큼 띄어서 밑에다가 연통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요걸 참고하셔서 이만큼을 띄어서 뚫으시면 돼요. 150mm를. 어떻게 뚫어요? 여기가 장작 투입구면 여기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불이 이렇게 한번 넘어서 가니까. 여기와 일직선이 되도록 해서 요 넓이 보고 뚫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연필 줘보실래요? 뚫을 때는 저 스파이럴관 200mm를 여기다 대세요. 가장 녹 안 쓸게 대서 원을 그리시고, 원을 그린 다음에 가운데 꼭지점 찍고 쭉쭉쭉쭉쭉쭉쭉쭉 하시고 그라인더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밖에서 쳐서 위로 올릴 거예요. 위로 올리고, 원래는 그라인더 안에서 저 철판 가위 있거든요. 가위 보여주실래요? 저걸로 위에만 또도도도도독 자르면 요 모양이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네. 그걸 할 거예요. 자, 그거 하는 팀 하나, 그리고 여기를 쭉 따주세요. 그라인더로. 그래서 이걸 벗겨낼 거예요. 벗겨내서 열기지원판을 밑에서 넣고 덮을 겁니다. 네. 아시겠죠? 열기지원판은 제가 지금 재단을 해왔어요. 저거는 스테인리스예요. 왜 저걸 해왔냐면 어지간한 열기지원판을 넣으면 워낙 불이 세서 다 녹아버려요. 구멍이 나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강도가 좋은 스테인리스, 저 비싼 건데 제가 이 난로를 수리한다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하질 못해. 지연제가 있어서. 또 협박을 해서 저걸 가져왔습니다. 뚫으시고, 여기가 밑에죠? 네. 위에 뚫을 거니까. 밑에서 한 요만큼, 한 10cm, 그러니까 100mm 정도만 위로 올려서 불이 자, 여기가 얘를 우위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연판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불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넓으면 불이 안 넘어가고 이렇게 밑으로 빠지죠. 근데 처음에 점화를 할 때에는 기압이 나서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이 연기가 밑으로도 좀 나갈 수 있어요. 아예 차단을 하면 연기가 여기까지 찰 때까지 못 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정도 띄울 거예요. 띄워서 박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서, 여기 따면 안 되면 저 밑에를 따서, 여기를 따고 요만큼 정도 해서 저 열기지판을 넣어서 피스로 고정하는 것까지 네.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작업을 서로 좀 나눠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안전수칙은 꼭 지키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한번 해보세요. 그라인더로 그러면 여기 여기- 따야겠네. 그거 따는 여기가 지금 58, 575쯤 될 것 같아요. 그라인더로 요만큼 아주 살짝 매길 거예요. 네. 끊으시면 안 돼요. 살짝 매긴 다음에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아, 피스로. 피스를 박을 겁니다. 고정을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그라인더 확인해봐도 돼요? 여기 다시 올려가지고. 아, 네. 오케이.
넣고 여기 뚫는 작업. 여기 여기를 정확히 돼요. 해야 되는데. 저걸 다시 해. 스트레치로. 첫 피스를 사오라니까. 괜찮으세요? 아, 애썼어.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그렇지. 90도. 더 뚫어요. 피스를 구멍을 내. 피스 다시 뽑아.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엄청 많네 여기. 아니야 해요. 이거 있으면 이걸 쓰는 게 좋아. 이거 다음에 이거. 다 지열로 빼앗겨 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불을 세게 피워도 우리로부터 운이 적잖아. 그러니까 이 단열을 해주는 거예요. 열을 밖으로 뺏기지 않고. 닫혔다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래쪽으로. 네. 이게 너무 기네. 뒤로 좀 와야 되는데 이거. 위에 깠습니다. 적은 장작으로 굉장히 고효율을 내고 얘는 또 좋은 건 이렇게 그냥 꽂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계속 타고 들어가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작업을 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켓 스토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간단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드럼통은 철물점 말고 보물상이나 이런 데 가면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폐 드럼통. 근데 드럼통을 살 때 주의할 건 해골 표시 있는 거거나 유독이란 말이 써 있는 거는 사지 마세요. 그거는 태워도 유독가스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담겨있던 걸 사오더라도 그라인더로 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폭발할 수 있어요. 그라인더 불꽃이 돌면서 그게 불이 붙을 수 있고 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밀폐된 거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거면 뚜껑을 열어서 충분히 빼줘야 되고, 제일 좋은 건 그런 건 사지 마시라. 그리고 조금 더 돈을 주시면 위에 아까 제가 여기 조만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저처럼 오픈형 드럼통이 있어요. 뚜껑이 달려있는 거. 그런 게 더 좋죠. 네, 그런 거 사셔도 되고, 나는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두고두고 오래 쓸 거야. 이게 보통 열량이 굉장히 효율이 세니까 고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한 4, 5년 되면 사가요. 드럼통이 견디지 못해. 근데 계속 쓸 거야 그럼 스테인리스 드럼통도 팔아요. 근데 엄청 비싸. 굳이 스테인까지 살 필요는 없어요. 드럼통만 사다가 가르면 돼. 지금 오늘은 저희가 앞뒤 따가지고 하느라고 복잡해서 이랬는데, 원래 깨끗한 드럼통이면 위에 구멍이랑 옆에 구멍만 뚫어서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딸 것도 없죠. 우린 제어를 위에 그런 뚜껑 딸 때도 그라인더 말고 정으로 따는 게 더 편해요. 그건 이제 선생님 힘과 여유가 있으신 분, 아니 정 이렇게 통조림 깡통 따듯이 딸 수 있으신 분. 네. 그리고 오늘은 밑에를 땄지만 밑에를 안 따도 돼요. 네, 그냥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게 자신감이 생기시겠나요? 네. 좋네.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 우리 집에. 오늘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이쪽 지금 파이프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긴 아까 저기 형수님이 향토 반죽해서 막었어요. 근데 이게 열을 받으면 좀 수축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땜빵 해서 주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볼트 있는 데서 아직 연기는 안 새는 거 봐서는 다행이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